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장들이 매번 얘기하는 성격인 듯 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헌법을 국민이란 미명 아래 자기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위험해 보입니다. 반도체 고점론과 중동 전쟁으로 시달리던 우리 증시가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1% 가까이 급락했고 반도체 대장주들 석 달 전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수익이 좋고 주가가 오른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와는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요. 왜 이런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원 기자가 증시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거래소 전광판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총 상위 100개 종목 중 2개를 빼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1% 가까이 급락하며 간신히 6,0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한 건 닷컴 버블,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란 전쟁, 그리고 오늘까지 단 5번뿐입니다.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컸습니다.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는 상장 첫날 5배 가까이 오르면서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엔 창신메모리가 D램 분야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다 중국 기업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기술인 노광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미국은 이 장비를 중국에 파는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국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3에서 14%대 하락하며 석 달 전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격차나 이런 것들 좁힌 신호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요. 중국기 시장이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 증시의 반도체 쏠림이 컸던 만큼 단기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이 커졌다지만 우리 증시가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K반도체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얘기겠죠. 김충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창신메모리 어떤 회사입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 대표 제품인 D램 분야에서 세계 4위 기업입니다. 예, D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7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창신은 8%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도 충격이 컸던 것은 현재 점유율이 아니라 성장세 때문이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도시 허페이에서 창업한 신생 기업인데 2019년 중국 최초로 자체 설계한 D램을 양산하게 됩니다. 2022년엔 수도 베이징에도 생산시설을 추가했는데 이건 지역사업에서 국가주도 사업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후 14억 내수 시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상장으로 자금력까지 확보하면서 더욱 탄탄하게 됐습니다. 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격차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D램을 뛰어넘어서 HBM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신의 HBM 기술 격차는 선두그룹과 3, 4년 정도 납니다. 다만 D램의 기술 격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D램을 한 발씩 쏘는 소총에 비유한다면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가진 HBM은 기관총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각종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등 AI가 현실 세계로 다가오면서 막대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기관총인 HBM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질 좋고 저렴한 소총을 많이 만드는 게 전쟁에선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바로 범용 메모리, 즉 D램을 장악해서 AI 생태계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나서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과 노하우로 최첨단 HBM 기술력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네, 창신의 상장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국영기업이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했다. 이 소식이 코스피 급락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겁니까?
예, 개발업체 이름이 안 나왔길래 알아보니까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원팀이 된 일종의 반도체 국산화 연합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표면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장비입니다. 초정밀 기술이라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 한 곳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미국은 ASML만 통제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규제하기 쉬웠습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노광 장비는 정밀도와 수율 측면에서는 ASML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자립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주가가 오늘 하루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태양광,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젠 안보와 글로벌 패권까지 좌우하게 되는 반도체 하나 남은 셈인데요. 반도체 자립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창신의 연구원들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요. 창업자는 적자를 볼 때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출신 전무부장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을 수십억 주고 데려간 곳이 바로 창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 52시간 연구원도 해당이 되고 노란봉투법 이후에 분규도 잦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체 불가한 글로벌 AR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